자, 안녕하십니까. 제 10장, 이 상관과 단순회계 분석을 진행할 텐데, 자, 10장을 끝으로 해서 이 통계와 자료 분석은 수업을 마칠 것 같습니다. 자, 10장의 내용들은 이제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그 주요 분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은 이제 공분상과 상관계수에 관한 개념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2절에 오시면은 단순회계 분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은 이제 회계 분석할 때 이 통계적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 자, 4절은 이 회계계수의 검정과 활용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오시면 이제 공분상과 상관계수에 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공분상과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변수 간의 연관 정도나 밀접한 정도를 알아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통계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이 평균이나 표준 편차 등을 좀 구하는 것처럼, 자,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좀 계략적으로 좀 알아보는데, 자, 공분상과 상관 분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표 10-1에 보시면 이 공분산 계산을 위한 예시 자료가 있는데, 일단 X와 Y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X는 이제 연간 논문 발표 편수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연간 연구비 수주액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가 이제 나타나 있고, 자, 이 두 자료를 가지고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분산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자, 연간 논문 발표 편수와 당해연도 연구비 수주액의 평균을 구하면 이제 각각 4하고 8로 나타나 있죠, 그죠? 자, 각각의 10개의 데이터를 평균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X값에서 이 산술 평균 값인 4를 빼고, 자, 그래서 평균을 0으로 이제 바꿔주고, 자, Y에서 이 평균 값인 8을 빼게 되면 또 0으로 바뀌겠죠. 자, 그렇게 데이터를 변환시킨 다음에 다시 이 좌표상의 그 위치를 그려보게 되면, 자, 그림 10-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 10-2를 보시면 이 원점 이동 후에 예시 자료가 이제 주어져 있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제 점의 형태로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공분사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변환된 그린 10- 이상의 변수와 변수를 서로 곱하게 되면, 자, 이전에는 이 변수 x하고 변수 y를 곱해도 모두 0보다 큰 값이 나왔지만, 자, 원점을 이동한 후에는 자, 해당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 자, 0보다 큰 경우 또는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제 0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만약 이렇게 곱한 결과를 전부 더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보면, 자, 전체 합계의 값이 0보다 매우 크게 되면 자, 많은 데이터들이 좌표 평면에서 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고, 자, 반대로 이 전체 합계의 값이 0보다 매우 작게 된다면 자, 많은 데이터들이 이 좌표 평면에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0에 매우 가깝게 되면 이제 좌표 평면 전체에 퍼져 있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위치한다면, 자, 변수 x하고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반대로 이 데이터들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한다면, 즉, 그 아래로 향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면, 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전체에 이제 고르게 퍼져 있게 되면, 자, 두 변수 간에는 별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정의된 통계량입니다. 자, 그림 10-3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대부분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주로 위치한 경우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림의 형태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 10-4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주로 위치하게 되면 자, 아래로 향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모집단 전체의 공분사는 개별 관측치의 값에서 평균치를 차감한 그 값을 두 변수 간에 곱해가지고 자, 모두 합한 다음에 자, 관측치 수로 나눠주게 되면 공분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표본의 공분산을 계산할 때는
자, 전체 관측 치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 n-1로 나눠준다고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분산을 계산해 보시면, 자, 2.667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상관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분산이 두 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 주긴 하지만, 자, 측정 단위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통계치가 필요한데, 자, 공분산 값을 x의 표준편차하고, 자, y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구한 이 상관계수는, 자, 바로 이런 특성을 지니는 통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두 변수의 공분산을, 자, 두 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소문자 R로 이제 보통 표기하는데, 이 콜레이션에 이 R이 두 개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상관계수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상관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그 값들이 일직선 위에 위치하는 경우일 때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1에 가깝게 될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0에 가까우게 되면 이 두 변수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10-5를 보시면 이 특이한 경우의 상관계수 값인데, 보통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의 직선의 형태의 그림이 보이면, 자, 상관계수의 값은 거의 이제 플러스 1에 가깝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증날출하게 점이 찍혀 있으면은 상관계수는 거의 이제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0-1에는 이제 주어진 자료 가지고 상관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단순회귀 분석의 구조인데, 이제 일단 이 회귀 모형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자,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추리해내는데 사용되는 보편화된 통계적 분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귀 분석에 있어서 보통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라고 이제 불리는, 자, 하나의 변수가, 자, 독립 변수라 불리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라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분사 분석에서 이제 봤듯이 이 실험 요인 또는 처리 요인과 같이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연구자가 조작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이죠. 이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그 값이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자, 회귀 분석이 분사 분석과 좀 다른 것은 회귀 분석의 경우 이제 모든 변수가 정량적인 값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 사용되는 이제 모형 중에 가장 간단한 모형은, 자, 1차 함수의 형태를 갖추는 회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y는 종속 변수이고, 자, x는 독립 변수죠. 그죠? 자, 일단 회귀식이 이렇게 설정되면, 자,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이 회귀식의 개수들을 추정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b가 이제 회귀 개수죠. 자, 회귀 개수를 추정하고, 자, x의 새로운 값을 대입해서, 자, 미래 예측치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이 산점도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보통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략적인 연관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10-6처럼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왼쪽에 이제 Y축은 매출액이고, 자, 오른쪽은 광고비죠. 그죠? 그림이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의 형태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결국 광고비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